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또 시장을 또 깊이 있게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이번 주도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시장의 변수가 될 전망인데 이번 주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은 여전히 시장 상승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단기 악재는 일부 나올 수 있어도 여전히 시장 단기 악재로 조정을 받는다면 저점에서 매수를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유동성 장세입니다. 이번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약 4천조 원, 우리나라 돈이죠. 4천조 원의 또다시 양적 완화를 발표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끌어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확산 변수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금요일, 토요일 날 뉴스를 장식했던 내용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다시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이 주말 내내 뉴스로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방금 또 이제 미국에서 좀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진정시키는 코로나19 환자의 확산세가 감소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또 거의 주말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코로나로 인한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그 북한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의 좀 국제적인 단기 이슈들이 늘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말에 최선희 외교부장이 또 이제 미국과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일단은 밝히긴 했지만 이거는 큰 흐름을 막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협상 전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발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단기 악재조차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흐름에 대해서 먼저 전망을 해봤고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번 주를 맞이하면서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은 뭐가 있을지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 주에 단기적으로 제가 볼 수 있는 섹터 2개 섹터를 좀 네.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섹터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섹터는 저는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이 이번 주에 다시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광주발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일일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간다면 다시 등교를 중지시키겠다라고 이번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코로나19 관련 테마주들 이번 주에 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늘 이제 시장에서 이런 관련주들은 급등 나왔을 때가 아니라 저점에 있을 때 잡아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그 안에서 또 그 중요한 부분은 이제 2분기 실적, 삼성전자 잠정 실적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IT 종목들의 실적은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울 걸로 봅니다. 어느 정도 주가 방어 차원에서 시장의 우려보다는 어느 정도 잘 나왔다 정도로 마무리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 안에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나 2분기 실적에 대해서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인 매출 증가와 판매 증가를 또 일으켰던 종목들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 안에서 가장 이제 매출이 많이 늘어난 2분기 때 섹터가 종목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관련 종목들 회사들이 엄청난 실적 성장을 이루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2분기 실적 기대감은 많이 반영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보통은 그런 중소형 종목들은
8월,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이제 실적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저점에서 우리가 한번 잡아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코로나19 확산을 좀 시장의 이슈로 꼽아주셨는데 코로나19 관련주면 시장에 뭐 관련된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또 봐야 할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우선은 대장주격인 종목들만 한번 또 제가 참고를 한번 해봤는데요. 우선은 그 손소독제는 우리가 이제 일상이 된 거죠. 그래서 손소독제 관련주 안에서는 뭐 예를 들어 한국알콜 그리고 뭐 창에탄올 정도를 대장주로 뽑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스크 관련주는 KM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바로 웰크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크론. 자, 한번 그 웰크론 차트를 보면서 직접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웰크론의 차트 흐름입니다. 자, 보시면은 그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3월에 거의 뭐 최고점을 찍었었죠. 1,700원. 최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는 하염없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수준이면은 거의 뭐 최저점까지 내려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격적인 부담이 전혀 없는 그런 충분히 저점에서 실적만 보고도 잡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케어온 베이징 마스크가 이번에 FDA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수출된 중국 마스크들이 품질 논란으로 전량 폐기되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그 마스크 수출이 이제 계속 풀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나라 이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마스크 수출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그 오브제 마스크 오브제도 좀 풀리고 있고 또한 지금 수출 쪽도 이제 점점 그 퍼센테이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웰크론 앞으로 수출 쪽으로 좀 집중한다면 실적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2분기 실적이 아주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안 볼 때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 테마주 특히 마스크주는 거의 안 보지 않습니까? 지금 치료제 위주로만 보고 네. 마스크 관련주는 저점에서 거의 안 보는 상황인데 지금 자리에서부터 최저점에서부터 잡아놓고 있으면 충분히 이 정도의 낮은 가격대,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런 구간에는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웰크론 가지고 나왔습니다. 6월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쉬긴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늘 올라가는 종목을 급하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이런 종목을 저점에서 사놓고 기다리시면 알아서 시장은 급등으로 올려줄 걸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요즘에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안 나는, 계좌가 박살나는 분들의 특징이 올라가는 종목을 안 보고 계시다가 막 따라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웰크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다면 웰크론을 요즘에 누가 보냐, 그죠? 뭐 예를 들어 뭐 치료제 관련주나 좀 보고 코로나 관련주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늘 시장은 이제 올라간 다음에 주목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목받고 종목은 항상 그런데 주목을 받고 그 종목이 급등하는 게 아니라 급등을 하면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다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렇게 다뤄지기 시작하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 뉴스나 언론에서 다뤄진 내용들을 보고 그때 돼서야 이제 급등할 때 이제 추격 매수. 왜냐하면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종목이 급등하고 있을 때는. 그래서 그냥 어떤 그 사고가 정지돼서 그냥 매수 버튼이 그냥 눌러진단 말이에요. 손으로 매매하는 거죠. 머리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서 이제 늘 물리는 그런 매매법이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저점에 있을 때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매수가는 6,040원,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5,5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마스크 관련주인 웰쿠론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관심 업종과 이슈도 만나봐야 될 텐데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이슈는 네. 바로 비건 대북 특별대표 방안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네, 이번 주에 한국을 또 찾게 되죠. 네, 지금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과 사전 협상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사전 협상을 하느냐.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지지율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벌써 6월 15일 이후로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됐을 때부터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있고 또한 매일 장보는남녀에서도 한번 관련 대북주를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뭐라 그랬었냐면 이거는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폭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금 상황을 북한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제 지지율이 밀리기 때문에 어찌됐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1의 목표가 재선입니다. 그래서 재선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저는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북한 문제 해결입니다. 늘 공화당 후보 시절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풀지 못했던 북한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공약을 계속 지지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도 북한과 두 번의 정상회담을 했었죠. 그거만큼 또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영웅 심리나 이런 부분도 이제 미국 대통령께서 이제 갖고 있다 보니 어느 지지율 역전을 위해서 북한과 미국 정상회담을 재추진할 가능성 또는 그게 어렵다면 고위급 회담이라도 추진해서 일부 제재 완화, 그러니까 핵 동결이라는 성과를 어느 정도 미국에서 취하기 위해서 일부 제재 완화도 저는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가져가는 거죠.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고 그래서 재선에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선희 부장이 미국과 대화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됐을 때 남북 경협주 손절하신 분들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시고 반대로 제가 저점에서 사라고 매수 말씀드렸을 때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률이 거의 30에서 50% 이상 섰을 겁니다. 그만큼 어떤 남북 경협주나 이런 부분은 국제 정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어떤 이해관계가 반드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계속 어떤 대남 적대행위를 최근에 확성기 설치나 이런 것도 했다 갑자기 또 철수한 이유도 어느 정도 그냥 단순히 북한이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사전 협의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는 앞으로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북한의 포지션 재선을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협상 카드이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는 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북 경협주들은 결국에 이번 주 비건 대표의 방안이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또 우리가 봐야 할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다뤄볼 종목은 먼저 대표 종목입니다. 네. 현대로템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현대로템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 먼저 과거죠. 2019년 초에 45,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지금은 16,750원입니다. 제가 남북 경협주를 말씀을 드리면 많은 좀 일부 분들은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과거에 하노이 정상회담 그리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이제 언론이나 뉴스에서 정상회담 한다고 나오면서 많은 매체에서 남북 경협주를 다뤘습니다. 가장 기대감이 높을 때 다뤘던 그 시절에 딱 그때 들어가신 분들은
최고점에서 들어가셔서 큰 손실을 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그 2018년 45,500원 현대로템이 찍었을 때가 이때가 이제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거든요. 그때 어떤 그 큰 기대를 가지시고 최고점에서 들어가서 이제 큰 손실을 보신 거죠.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15,000원부터 주가가 45,000원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누군가는 이 밑에서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거래는 분명히 됐다는 거니까 거래가 됐으니까 캔들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저점에 사신 분들은 큰 수익을 받고 그 다음에 반대로 뒤늦게 따라붙은 사람들만 이제 큰 손실을 보신 거겠죠. 그래서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늘 좀 이런 관련주들은 남들과 좀 다르게 저점에서 미리미리 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큰 흐름을 이해하고 단기 악재가 나와서 종목들이 일부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남북경협주로 묶여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대로템은 제가 6월 15일 날 이때부터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남북 연락사무소 개성공단 폭파됐을 때도 저점 매수를 계속 외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아직도 고점 대비해서는 그 저점이에요.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있고요. 수익률 대회에서도 제가 대아TI나 이런 종목들을 넣어놨어요. 6월 15일 날. 그런데 지금은 저점 대비해서 거의 상한가 6월 24일 날도 한번 갔었고 금요일 날도 16% 이상 급등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결국은 저점에서 남들이 경협주를 손절할 때 반대로 들어가신 분들은 큰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현명하게 매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중 심리에 휩쓸리지 마시고 어떤 그 좀 본질을 보고 큰 물줄기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대로 내가 이제 좀 기준을 잡고 매매하시면 분명히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은.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남북 철도 연결 대장주이고요. 그리고 수소 충전소 사업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현대로템. 자, 그래서 매수가는 종가인 16,750원 수준에서 장중에 이제 변동성 보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1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관심 종목으로는 현대로템을 꼽아주셨습니다. 지난 6월 29일 대신증권이 또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단기적으로 비권 대표의 방안이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포인트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 가격 12,000원이었습니다. 일단은 뭐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3차 미북 정상회담 얘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과연 이제 하반기에 또 재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즉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를 선물로 내놓지는 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미국에 이제 정치적 이벤트가 있는 만큼 올 하반기에 남북 경협주들의 변동성도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선은 그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어떤 그 비핵화, 핵 폐기까지는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뭐 북한이 트럼프 재선을 시켜주려고 핵 폐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만 충분히 그런 분위기 정도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을 반전시키고 상승시키기 위한 어느 정도 핵동결 정도의 립 서비스 정도는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상의 의미로 제재를 일부 완화시켜줄 수 있는 정도의 정치적 이벤트는 저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 북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방송에서 더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시간도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미국의 민주당은
그동안 그 북한의 적대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산 국가이고 중국과 오히려 북한의 대화가 더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2번 정도 만났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그 자기 팔을 내줄 수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에 훨씬 더 유리한 거지. 예를 들어 뭐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북한과 중국의 적대적이고, 과거 민주당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은 공화당이 그래도 오히려 이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적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 미국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인권이나 이런 문제를 북한에 반드시 계속 적용을 하는 그런 또 집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재선이 되는 것이 또 한 번 더 4년 동안 협상을 더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그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너무 무리한 요구만 하지 않으면 지지율을 올려주기 위한 어떤 액션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남북경협주를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북경협주는 기대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이벤트만 있어도 상승할 네.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간 또 시장에 대한 전망 전략 모두 세워봤습니다. 두 가지의 관심 업종과 종목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제 방송에서 소개가 된 종목은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